마케코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의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8년 만에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지금 최종 조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오늘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통화스와프에 대한 재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일 양국은 2001년 7월 처음으로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맺었는데요. 2011년 11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계약을 잇따라 종료한 결과 2015년 2월 양국 간 협정이 완전히 끝났는데요. 최근에 한일에 대한 이 셔틀 외교 복원으로 양국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8년 만에 양국의 협력이 복원이 된 것입니다.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국이 일본에 원화를 맡기고 일본의 달러화를 빌려오는 구조로 합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스와프 체결 규모는 최소 2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엔화가 아닌 달러 스와프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달러를 확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일본 방송을 통해서 보도됐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 규제청 검사관 4명이 원전에 들어가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는 설비에 누출이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오염수를 희석 방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바닷물을 퍼올리는 펌프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류를 멈추는 긴급 차단 밸브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는 이르면 이달 말에 끝이 나고요. 검사 결과는 다음 달 5일 정례 회의 때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검사 종료 이후에 약 일주일 정도 뒤인 다음 달 중순 도쿄전력에 검사 종료증이 교부되는데요. 만약에 이 증서가 발행되고 난다면 오염수의 해양 방류 역시나 가능해집니다. 이 도쿄전력은 어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의 가동 상황을 살피는 시운전을 종료하게 되면서 현재는 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방류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천일염 관련 종목들도 있습니다. 인산가나 샘표식품 그리고 해산물 쪽으로는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1조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 부진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 구조 그리고 향후의 사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발행 금리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 금리가 2년물 4.097%, 3년물은 4.196%, 5년물은 4.298%로 결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채 발행 금리는 AA급 민간 채권 평가사가 평가한 금리 대비했을 때 11에서 20bp 정도 낮은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 2년물은 1,000억 원, 3년물은 2,000억 원, 5년물은 2,000억 원 정도를 함께 계획을 했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 각각 1조 1,350억 원, 1조 7,400억 원, 1조 8,450억 원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의 최종 발행 금액은 1조 원으로 결정됐고요. 기존 목표의 2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목표액의 9.4배의 자금이 몰린 것은 굉장히 기대 이상이라고 봤는데요. 현재 2차전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높은 데다가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을 확보했고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 확대에 투자하면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렇게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스텔란티스, 혼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과 북미 합작법인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관련 소식인데요. 기아 노동조합이 다음 달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에 따르면 7월 12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 금속노동조합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기아 노조는 전임자와 현장 대의원 등 일부 확대 간부들만 2시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생산라인 가동 중단은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지난달 31일에 금속노조 총파업 때 기아 노조는 8시간 정도 부분 파업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내 세계
개 공장이 멈춰졌고 2,700여 대의 생산 차질이 빚어진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기아사 측은 쟁의권 없이 총파업에 가담한 노조 간부들을 업무 방해에 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기아의 노조 불참을 통해서 이번 총파업에는 현대차 노조만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 파업에 나서게 되고요. 현대차 노조가 예고한 대로 부분 파업을 강행하게 될 경우 2018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을 재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파업 소식과 더불어서 현대차와 기아 이렇게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현대차와 기아 약간씩 주가 흐름 조금 다르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아 노조는 7월 다음 달에 있을 12일 이 금속노조 총파업에는 불참한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IT센그룹이 알샤리프 그룹홀딩, 임페리얼 홀딩과 토큰증권 발행 사업 추진을 위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서 알샤리프 그룹홀딩과 임페리얼 홀딩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부동산과 부동산 개발 사업의 토큰 증권화를 위해 상품 소싱을 지원하고요. IT센그룹은 해당 토큰 증권의 국내 발행과 유통을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의 조각투자 샌드박스 추진을 통해서 조각투자 업체, 증권사, 시스템 개발업체 등 필요 기업들을 모아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내에 이 실행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 IT센그룹은 종합 IT 서비스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센 쌍용정보통신, 콤텍 시스템을 비롯해서 한국금거래소, 디지털 에셋 등 BIT 부문과 INF 컨설팅, FNF, INF 크립토랩 같이 컨설팅이나 솔루션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외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였는데요. 일단 IT센 의 가장 큰 반응이 나왔었고요. 그 외에도 콤텍 시스템이나 쌍용 정보통신까지 함께 상승했으니 정규장 흐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룹 엑소가 딩고뮤직의 킬링보이스 녹화를 취소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신곡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해 녹화일 변경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작진과 현재 촬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딩고뮤직도 다른 날 녹화 일정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완성도 있는 라이브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연습 일정 확보차 일정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 멤버 한 명이 킬링보이스 녹화에 불참하겠다고 해서 촬영을 취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 보도에서는 최근 불거진 전속 계약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엑소 유닛인 첸과 백현, 시우미는 SM의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했지만 3월에 계약 일부를 협의하고 수정하고 오해를 푼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엑소는 다음 달 10일 정규 7집 엑지스트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갈등 상황이 나오자 SM의 주가가 급락한 바가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최근에 엔터주들도 조정에 좀 들어간 양상인데요. SM을 포함해서 디어유까지 관련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